Hello everyone! 자신만만 영문법 급상승 네 번째 시간 조동사편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조동사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챕터 1에서 동사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상태를 나타낼 땐 비동사를 쓰고요. 동작이나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일반 동사를 썼었죠. 근데 이번에는 생각을 나타낼 때는 조동사라는 걸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들어보신 게 많을 텐데 첫 번째 will, can, may 등등이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게 will일 거예요. I will go home. 그럼 나 지금 집에 갈 거야. 아직 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갈 거야 라고 표현을 할 때 will을 쓰고요. I can go home. 저 집에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아직 가지 않았고요. 갈 수 있어요 라고만 생각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을 조동사라고 해요. 자, 그럼 포인트 45를 보세요. 조동사 뒤에는 어떤 형태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미래를 의미하는 will 같은 경우에는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 배우죠.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가끔 have pp라는 걸 쓴다고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저랑은 표를 칠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 동사에서는 시제가 총 12가지가 있었죠. 시간적인 개념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번에 조동사에서는요. 총 3가지, 크게 말하면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미래 쪽을 향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미래 쪽을 향하는 조동사의 표현,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쓰는 표현들,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갈 거예요 라고 한다면 I will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되고요. 나 지금 연주할 수 있어요. I can play 동사 원형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좀만 더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할 때는 제가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할 때는 I could have pp 라던가 아니면 I would have pp 라는 형태를 써야 돼요. 다시 이 조동사는 가정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애들이라서 꼼꼼하게 아셔야 되는데 방향을 좀 보시면 돼요. 앞으로의 일은 무조건 미래라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쓸 거고요. 지나간 일은 과거 쪽을 향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럴 걸 그랬어 라던가 예전에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쓸 때는 조동사 플러스 have pp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럼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포인트 46과 45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페이지 98페이지를 보시면요. 예문을 하나 살펴볼게요. I think that they will win. 내 생각에는요. 그들이 이길 거예요. 아직 안 이겼는데 앞으로 이길 것 같아. 그러면 will win을 쓰는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 포인트 46의 첫 번째 예문 They would have won us. 그들이 우리를 아마 이겼었을 거야. 잘 모르지만 그 전에 지나간 일인데요. 이겼을 거야. 아마도 이겼을 거야. 우리를 이길 수도 있었는데 라고 표현을 할 때는 could have pp, would have pp라는 형태를 써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동사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동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포인트 47, will과 would가 나와 있어요. 자, will과 would, 저와는 시제에 맞춰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하고 있지만 will go 하면 제가 갈 거라는 거, 미래 쪽으로 갈 거라는 거. 그런데 would have gone 그러면 이미 이전에 갔었는데 갔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쪽 설명 하나가 더 있죠. 자, 2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방향은 미래거든요. 똑같이 앞으로의 일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미래 표현을 나타낼 때 첫 번째 시제는 내가 지금 갈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는데 어제 그렇게 말을 했거나 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앞으로 할 거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would 동사 원형이라던가 could 동사 원형을 써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조동사는 앞으로의 일을 쓰거나 지나간 일을 표현할 때 쓰는데 앞으로의 일에서 지금 생각한 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고요. 이전에 생각했지만 앞으로 할 거야 라는 건 would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진 자세히 책을 또 마저 이어서 볼게요. 포인트 48을 보시면 can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나와 있죠. can이라는 건 뭐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 영어 배울 수 있어요. I can learn English 라고 할 때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배울 수 있다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I could learn을 쓰는 거고요.
근데 저번에 내가 좀만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영어 마스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한다면 could have learned, could have mastered English 라고 쓸 거예요. 자, 계속해서 포인트 49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must 라는 조동사가 나와 있죠. 자, must도요. 저 영어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I must learn English 라고 쓰셔야 되고요. 앞으로 영어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must에는 과거형이 없어요. 그래서 have to를 대신하는데 과거를 나타내는 had to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요. 저 공부해야 했어요. 저번에 영어 공부해야 했어요 라고 한다면 I had to 동사 원형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지나간 후회를 나타낼 때 must have pp가 빠졌는데 must have pp를 쓴다 그러면 이번엔 뜻이 좀 달라요. 그럼 책을 좀 볼게요. must have pp 차이점 포인트 49에서 계속 나와 있어요. 자, must라는 건 꼭 해야 한다라는 의무로 알고 있죠. 근데 의무 말고도 강추라 그래서 강한 추측이 있어요. 그랬으면 틀림없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게임에 틀림없어 라던가 추측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추측할 때도 must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must have pp라는 것은 그랬음에 틀림없다. 지나간 생각인데 그랬음에 틀림없어. 그 아이가 훔쳤으면 틀림없어 라고 지나간 일을 쓸 때 씁니다. 그러니까 예문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첫 번째 예문에 he must have stolen the money 라고 돼 있죠. 그가 돈을 잃어버렸음에 stolen이니까 훔친 거죠. 훔쳤으면 틀림없어 라고 할 때 쓰기도 해요. 지나간 일을 쓴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밑에 106쪽에 계속해서 must하고 have to의 차이점이 나와 있어요. 중학교 때 많이 배우셨을 텐데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조동사와 조동사는 연달아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동사를 가지고 와서 대신 표현을 해요. 그걸 have to, has to라고 하고요. 그런데 부정을 할 때 뜻이 달라져요. 이거 하면 안 돼, 해서는 안 돼라고 할 때는 must not을 그대로 쓰면 되지만 don't have to를 쓰게 되면 다른 뜻이 돼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문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만 읽어보시고 포인트 50으로 넘어갈게요. 포인트 50이 may하고 might가 나와 있어요. 자, 이상하죠? 칠판에 보니까 이쪽도 may, might고요. 이쪽도 may, might 과거형이 없는 데다가 시제 구분을 따로 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만 또 보시면 돼요. 나 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는 may와 might는 저 집에 갈지도 몰라요. I may go home earlier. 좀 일찍 갈지도 몰라요 라고 한다면 may go, might go를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제 말했더라고요. He said may go, might go 똑같지만 생각을 예전에 생각한 걸 표현할 때는 두 번째 시제를 쓰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may, might, have, pp는 그랬었을지도 몰라 라고 해석을 해요. 자, 예문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107쪽에 나와 있죠. 107쪽 포인트 50를 보세요. He may accept my idea. 내 생각을 받아들일지도 몰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 그렇게 말하던데 그랬을지도 몰라 라고 할 때도 may, might, accept를 써요. 근데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he may 또는 he might have accepted my idea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전에 이미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지도 몰라. 예전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계속 이어가서 포인트 51 보시면요. 51에는 should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알고 있는 should라는 거 뭐뭐 해야 한다, 의무의 표현이죠. must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데요. should도 마찬가지인데요. should go home. 저 집에 가야 돼요. 첫 번째 시제. 자, 두 번째 시제 should go. 어제 말했어도 should go를 쓸 거예요. 그런데 should have pp라고 할 때 지나간 일을 표현할 때는 should have pp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갔어야 했는데, 그랬어야 했는데 라고 해석할 때는 should have pp를 써요. 예문 하나 빠르게 볼게요. 포인트 51 보시면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라고 할 땐 we should try our best 라고 쓰시면 되는데 밑에 보니까 should have pp는 지난 일 했어야만 했다 라고 한다고 돼 있죠. 첫 번째 예문 볼게요. In fact, we should have left an hour ago. 1시간 전에 have left. 떠나야만 했다 라고 지난 일을 쓸 때는 should have pp를 쓴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포인트 52는요. should에 대한 조금 특별한 특징이 나와 있어요. 시험에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주장이라던가 아니면 명령, 제안, 요구와 같은 동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that절에서 should 동사 원형을 쓸 때가 있어요. 언제 쓰냐면 다음과 같은 동사들이 쓰였을 때 should 동사 원형을 쓸 거고 그 should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좀 문장은 이상하겠지만 수와 상관없이 주어의 수와 상관없이 동사 원형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동사들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명령하다. 예를 들어 order 또는 command가 나오면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을 쓸 거고요. 자,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는 insist, urge, argue라는 동사를 쓰게 되면 뭐 한다고 주장하다니까 should 동사 원형을 쓰게 되고요. 제안하다, suggest, propose라는 동사와 뒤에 뭐 한다고 제안하다, 뭐 하자고 제안하다 일 경우에는 should 동사 원형을 또 쓰게 되고요. require, demand, 요구하다 동사 뒤에도 뭐 하자고 요구한다, 뭐 하라고 요구한다 일 경우엔 should 동사 원형을 쓸 거고 마지막 recommend도 많이 쓰는데요. recommend 이렇게 하라고 권유합니다 라고 할 때는 that 주어 동사일 때도 should 동사 원형을 써요. point 53하고 point 54는 그 외에 조동사 아이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동사들의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53, 54에는요. need 같은 경우도 조동사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과 had better 또는 would rather 다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사를 부정할 때는 조동사 바로 뒤에 not 비동사처럼 I am not처럼 I cannot, I will not, not만 붙이시면 되고요. 물어볼 때는 비동사처럼 주어랑 비동사 또는 주어와 조동사 자리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will you, can you 라고 말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건 연습 문제 풀면서 각자 확인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조동사는 좀 간단하지만 이 조동사가 나오는 가정법이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는 Chapter 5에서 조동사를 떠올리면서 가정법 다시 배울 테니까 그때 만나 뵙도록 해요.